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01화 오니가시마 괴물열전 심층 분석 2탄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1001화 심층 분석이 너무 길어져 추가적으로 만든 1001화 심층 분석 2탄입니다. 1001화 1탄에 이어서 1001화의 주요 장면과 대사를 보며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001화 2부 추가 분석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로우가 루피에게 발끈하자 반응하는 키드입니다. 키드는 로우를 보며 밀짚 모자의 부하가 된 줄 알았다. 나보다 아래가 아래의 손을 잡든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냉정하게만 보면 현재 제일 아래는 키드 아닌가요? 사실 이번 와노쿠니에서 키드가 제대로 된 강함을 보여줬던 모습은 아프를 상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프를 기절시켰던 조로, 드레이크에 비하면 키드의 공격은 제대로 통했다 하기도 애매하죠. 오다쌤은 로우의 현재 비중 있는 역할은 원래는 키드가 했어야 될 역할이었지만 로우가 처음 샤본디 제도에서 등장했을 때 로우가 인기가 너무 많아 로우가 키드 역할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키드가 로우 역할 그대로를 맡았으면 키드의 위상이 지금은 달라졌겠죠. 개인적으로 키드가 이번에 뭐 좀 보여줘서 무시 좀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피가 빅맘의 불꽃을 가장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제일 약한 거라고 말하자 발끈하는 로우와 키드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발끈하는 로우 키드에게 루피가 그럼 너희들 다 나보다 아래 라고 말하자 차렷하는 키드와 로우입니다. 오랜만에 일부 개그 코드 감성이 나온 것 같아 좋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와노쿠니에서 유독 강조되는 이상한 얼굴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이상한 얼굴 시리즈는 별로 웃기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다쌤이 고집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전 말장난으로만 웃겼던 오다쌤이 그립네요. 아니면 다 웃긴데 나만 안 웃긴 건가? 다음 주의 장면은 두건을 매는 조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로의 진짜 싸움은 두건을 메고 붙어입니다. 본 실력은 두건을 매야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조로가 두건을 맨 게 약 5년 전 드레소로자에서 맨 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조로가 킬러와 싸울 때도 쿄시로와 싸울 때도 아프와 싸울 때도 조로는 두건을 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조로가 킬러, 큐시로, 아프를 상대하면서 제대로 된 힘을 보여주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와노쿠니에서의 첫 두건이 카이도를 상대할 때라는 연출이라는 점이 재밌네요. 특히 독자들이 5년 만에 조로가 두건을 맨 모습을 봤다는 것도 재밌고요. 다만 조로가 좀 다치고 피 흘렸을 때 두건을 매야 간지인데 그게 아쉽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퍼니셔를 착용하고 있었으면 조로에게 죽었다고 말하는 킬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대사가 나오길 정말 기다렸습니다. 조로가 킬러를 손쉽게 제압했을 때 사람들이 킬러가 약하다 무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킬러의 무기는 본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킬러가 본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건 팩트겠네요. 또한 킬러의 장면 중 키포인트는 킬러의 검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벌 주는 사람의 뜻의 퍼니셔와 살인자의 킬러. 잔인하지만 뜻이 서로 어울리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카이도를 도깨비 참수로 베는 조로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조로의 공격이 카이도에게 통하지 않자 엠마를 더 개방해야겠다고 말하는 조로입니다.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조로는 아직 엠마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엠마는 검을 진자의 무장색 패기를 강제로 흡수하며 제멋대로 패기를 방출해 배는 검입니다. 그렇죠. 엠마는 주인의 패기를 멋대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개방 정도를 조절하는 조로로 보아 현재 조로가 엠마를 어느 정도 길들이긴 했습니다. 다만 조로가 엠마의 개방을 많이 하지는 않은 이유는 아마 완벽하게 길들이지는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필요 이상으로 봅니다. 처음 조로가 엠마를 사용할 때 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까지 베어버렸죠. 즉 엠마를 사용하면 자신이 생각한 패기의 정도보다 패기를 함부로 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조로의 팔이 피쩍 마르게 된 이유는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억지로 꺼내서입니다. 엠마는 조로가 평소 사용하는 패기가 아닌 조로의 극한의 패기를 꺼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로를 삐쩍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패기가 아닌 자신의 패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즉 엠마를 사용할 방법은 해안가를 베려면 나무 베듯이, 나무를 베려면 풀을 베듯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감당 못할 극한의 패기가 아닌 자신이 준비할 패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벨 패기를 사용한다면 엠마는 해안가를 베기 위해 조로의 극한 패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조로는 카이도를 벨 때 최대 힘으로 벤 게 아니라 그 아래의 힘으로 카이도를 벤 거라는 겁니다. 만약 조로가 최대 힘으로 카이도를 베려면 엠마는 그보다 더 강한 패기를 내기 위해 조로의 한 개의 패기를 멋대로 방출시켜 자신을 삐쩍 마르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조로가 나무를 베려고 할 때 엠마는 해안가를 벨 정도로 패기를 방출시켜 조로의 한쪽 팔이 삐쩍 말라버릴 뻔했으니 카이도를 베려고 온님을 다하면 조로의 극한의 패기를 사용해 조로가 견디지 못하고 온몸이 말라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억지로 꺼냅니다. 즉 사용자도 모르는 최대의 패기를 꺼내준다는 겁니다. 즉 조로가 카이도를 베려면 조로의 극한의 패기를 꺼내줄 엠마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엠마야말로 진짜 양날의 검이죠. 조로를 죽이게 할지도 살리게 할지도 모르는. 다만 이번 와노쿠니에서 흑도 떡밥이 있었던 만큼 조로가 엠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흑도가 아닐까 싶네요. 엠마가 흑도가 되면서 완벽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엠마가 조로의 극한의 힘을 끌어올려 조로가 카이도를 베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흑도의 방법은 조만간 1002화 분석에서 혹은 따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뎅 같은 경우는 엠마를 길들인 방법이 흑도가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들인 게 아닐까 싶네요. 예를 들면 카이도의 상처를 낼 때 카이도의 몸을 벨 정도로 힘을 낸 거고 오뎅은 그걸 견딜 힘이 있는 거죠. 엠마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 흑도를 떠나서 엠마를 길드는 오뎅은 얼마나 강한 걸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첸의 의술적인 죽음을 준다는 로우입니다. 루피가 류오를 연습한 이유는 단단한 빈을 내부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로우는 말 그대로 첸을 바로 공격이 가능한 자입니다. 오히려 류오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죠. 이번 1001화에서는 염동력을 이용한 텍트밖에 사용 안했지만 만약 이후에 로우가 도플라밍고에게 사용했던 내장에 직접 데미지를 가하는 기술인 감마 나이프를 카이도에게 사용한다면 카이도에게 가장 치명상을 줄 자는 로우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 감마 나이프 기술이 너무 사기라 너무 벨붕입니다. 카이도의 무장색이 너무 강해서 내부도 무장색이 설정 정도는 줘야죠. 이거는 너무 억지려나. 과연 오다쌤은 카이도가 로우의 감마 나이프를 어떻게 처리하게 그릴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로우 키드 루피를 보며 괴물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카이도입니다. 사실 이번 1001화 제목 오니가시마 괴물 열전을 접했을 때 카이도와 빅맘의 힘을 보여주는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은 예상 외였습니다. 이번 제목은 삼선장과 카이도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마지막에 제목이 왜 오니가시마 괴물 열전인지 나오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삼선장에게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가 해적왕에 크게 다가간다고 말하는 카이도입니다. 근데 샹크스랑 티치는? 물론 샹크스 티치도 있지만 카이도의 이번 대사는 삼선장을 진짜 인정하는 말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001화에 대한 코멘트인데 삼선장 뭔가 아카자의 아웃남자 평인이네. 아카자 아웃남자도 처음엔 이길 것처럼 싸우긴 했는데 최악의 세대는 다를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